뉴욕에서 자란 한 미국인 여대생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으로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과거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세계 각국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25시간 전해드리는 감동25시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패션 회사의 한국 지부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제시카 밀러라고 합니다. 저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뉴욕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세계였죠. 번화한 거리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높은 빌딩들은 마치 하늘을 찌르듯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네온 사인과 브로드웨이의 극장들, 센트럴파크의 푸르름은 뉴욕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러나 이런 거대하고 화려한 뉴욕의 이면에는 삭막함과 차가움이 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서로에게 무관심합니다. 거리에는 종종 노숙자들이 보이고 범죄도 흔했습니다. 뉴욕은 저에게 회색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뉴욕에서의 제 유년 시절은 큰 혼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가족 간의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었거든요. 아버지의 반복된 외도로 인해 어머니는 큰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해 두 분은 끊임없이 싸우셨습니다. 매일 밤 두 분의 고성이 집안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부모님의 끊임없는 싸움과 갈등 속에서 저는 그저 조용히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엄마는 싸움이 끝나시면 꼭 저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셨어요. 너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아빠랑 헤어졌을 텐데 널 낳은 게 인생의 가장 큰 후회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 절차를 밟으셨고 그 모든 과정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죠. 당시 저한테 유일한 위로와 탈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패션이었습니다. 패션은 단순한 옷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패션은 제게 창의력의 표현이자 내면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고 색과 형태를 통해 나의 슬픔과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쓸데없는 짓 한다며 혼날까봐 들키지 않으려고 낡은 천조각과 부모님이 버린 옷들을 몰래 모아 나만의 디자인을 시도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손으로 만든 옷들은 제게 단순한 옷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작은 작품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패션에 대한 열정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인생의 목표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위치한 파슨스 디자인 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패션에 대한 열정과는 별개로 저는 여전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신경성 불안과 우울을 겪었고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지만 금세 흥미를 잃고 다시 주저앉아 버렸죠. 주변에는 많은 남자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고 친구가 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인간에 대한 불신과 더 상처받기는 싫었기 때문에 저만의 벽을 세우게 되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외로움과 고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파놓은 저만의 동굴 속으로 깊게 빠져들어가고 있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일절단절하고 매일 드라마와 유튜브로 시간을 허비하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우연히 K-드라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드라마는 바로 응답하라 1988이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과 친구들 간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서로 지지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제가 겪어보지 못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부럽기도 했고 또 저도 그런 가족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뉴욕에 있는 유명 패션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패션 업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었습니다. 회사는 한국에도 지부를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 지부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 본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라니. 무채색이었던 제 마음에 무지개빛 물감 한 방울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패션에 대한 열정도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으며 더욱 커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인턴십에 합격한 후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이 도시가 가진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여자 혼자서도 돌아다니기 딱 좋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죠. 뉴욕이 삭막한 회색 도시처럼 느껴졌다면 서울은 색채감이 넘치는 컬러풀한 도시였습니다. 처음으로 한강공원을 방문했을 때 자전거를 타며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겼습니다. 특히 해질녘의 석양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반짝이는 강물의 조화는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따라 달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강 건너편의 빌딩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남산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순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심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산책로를 걷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도시 전체를 감싸 안고 그 속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꿈과 희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고궁들은 고층 빌딩들로만 빽빽한 뉴욕에서 느낄 수 없었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고궁의 아름다운 정원과 고요한 분위기는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뉴욕의 현대적인 건물들과는 달리 서울의 전통 건축물들은 따뜻한 색감과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 곳곳도 각기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홍대와 강남의 활기찬 거리에서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과 독특한 패션을 경험하며 새로운 영감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삼청동의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사색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 저에게는 큰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느낀 또 하나의 큰 매력은 바로 안전함이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거리 곳곳이 밝게 빛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매우 뛰어났고 혼자 여행을 즐기는 여성들에게도 매우 안전한 환경이었습니다. 편안하게 길을 걸으며 도심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 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패션 회사의 인턴십을 시작하면서 저는 소영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소영이는 회사의 정직원으로 제 멘토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영이는 영어를 매우 잘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소영이는 드라마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K-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며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된 응답하라 1988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과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떠들며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점점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느꼈고 소영이의 추천으로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소영이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할 때마다 소영이는 저의 발음을 교정해주고 문법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도움 덕분에 저는 더 빠르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 패션 회사 지부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어로 발표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소영이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용기를 내어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제가 계속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소영이가 추천해주는 K-드라마와 예능을 다시 보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먹방이나 치맥, 아싸, 오빠, 진짜처럼 미국에서도 흔히 쓰이는 말들이 한국어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소영이는 제가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었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해주며 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소영이는 저를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영이네 부모님과 할머니와 함께 여러 번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설날이 가까워져 올 때였습니다. 소영이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명절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소영이네 가족과 여러 번의 저녁 식사로 친밀해진 덕분에 용기를 내어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소영이네 가족은 여느 때와 똑같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명절 음식을 대접하며 함께 전통 놀이를 즐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떡국을 먹고 윷놀이를 하며 한국의 명절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의 오빠인 민준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 중이었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느라 집에 잘 오지 못하던 중 명절을 지내기 위해 집을 잠깐 온 것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민준 씨는 저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영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그의 밝은 눈빛과 따뜻한 손길에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명절 음식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윷놀이 규칙을 친절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배려심과 따뜻함에 감동을 받은 저는 그와의 대화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정성이 느껴졌으며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저는 사랑에 대해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 씨와의 첫 만남에서 느낀 호감은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꽃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소영의 할머니께서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머니께서 직접 만든 한복이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처음 접하게 되어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한복을 입어보았습니다. 한복은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한복의 고운 색감과 섬세한 자수, 그리고 유려한 곡선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한복을 입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의복을 넘어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자연스러운 곡선과 화려한 색채가 조화를 이루며 우아함과 단아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소매 끝에 고운 자수와 치마에 넓게 퍼지는 라인은 한복의 정교함과 섬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치마의 풍성한 주름은 한복을 입은 사람의 움직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한국 문화의 깊이와 품격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소영이네 가족은 한복을 입은 저의 모습을 보고 한 목소리가 되어 말했습니다. 어머 제시카 너 정말 예쁘다. 한복이 이렇게나 잘 어울리다니. 그렇게 다들 저를 칭찬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드라마 속 한 장면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따뜻한 환대와 사랑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제시카 왜 울어? 소영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었나 봅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원해왔던 따뜻함을 저는 이 공간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나도 모르겠어. 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영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저를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위로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도 한 발치 넘어 저를 위로하려는 듯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눈빛이 그렇게 위안이 되는 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말없이도 저에게 큰 위로와 안정을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아 저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울면 떡국 더 준다고 했나요? 그럼 저도 울어야겠어요. 민준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농담에 빙긋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의 유머가 저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준의 한마디는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결핍된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따스함은 제 가슴속 어두운 곳까지 밝게 비춰줬고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명절을 보내며 저는 소영이네 가족과 조금 더 가까워졌고 민준 씨와도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영이네 가족은 저에게 진정한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정이 넘치는 사람들임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고 이날의 경험은 제가 유년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준 씨와 아직 사귀기 전이라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민준 씨, 지난 설날에 할머니께서 저한테 주셨던 한복 기억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날 당신이 한복을 입었던 모습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것처럼 아름다웠는걸요. 사실 그 한복에서 큰 영감을 받은 덕에 이번에 패션쇼에 내놓을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오, 너무 궁금한데 보러 가도 되나요? 좋아요. 대신에 너무 기대하진 말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며 우리 둘은 저희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작업실에 도착하니 패션쇼를 위해 제가 거의 완성해 놓은 중요한 의상이 망가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운데 부분이 크게 찢어져 있었는데 누군가 고의로 가위로 잘라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패션쇼에 차질을 빚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중국인 리우가 저만 치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불러 세우려고 했지만 리우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쳤어요. 여기서 잠깐 리우와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리우는 중국에서 온 재능 있는 디자이너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웃긴 것은 한국에서 일하면서도 그녀는 은근히 한국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한복의 단순함은 치파오의 화려함과 정교함에 비하면 초라하게 느껴진다. 한복도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치파오야말로 진정한 패션의 정수고 한복은 그저 느슨하고 편안한 옷에 불과하다나 뭐라나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사실 속으로 리우를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저의 창의적인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리우는 제가 빠르게 회사 내에서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불안과 질투심을 내보였고 항상 한복을 적용한 저의 디자인을 형편없다고 깎아내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저도 더 이상 리우의 궤변을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한복은 전통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되고 있어. 한복이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지. 한복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새로운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한복은 그 우아한 곡선미와 자연스러운 실루엣, 다채로운 색상과 고유한 장식, 편안함과 기능성, 깊은 역사와 문화적 의미, 세계적인 인지도와 영향력,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그 우수성을 증명해. 치파오도 훌륭한 의상이지만 한복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가치는 결코 그에 뒤지지 않아. 한복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어. 더 이상 내 디자인에 대해 그리고 한복에 대해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리우는 그날 저에게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저 때문에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점점 더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질투심에 눈이 멀어 저의 중요한 의상을 손상시키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리우가 저의 의상을 망쳐 절망에 빠졌을 때 저는 리우에게 가서 싸움을 걸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저도 똑같이 리우가 준비한 의상을 망치고 싶은 충동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제시카,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생각해야 해요. 분노에 휩싸여 복수심에 빠지면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될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야 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자고요. 민준 씨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리우의 잘못된 행동에 반응하는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패션쇼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상을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의 연락을 받은 소영이도 기꺼이 제 작업실로 와줬고 저를 격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날 밤 작업실에서 우리 셋은 혼신의 힘을 다해 의상을 고쳤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복구하고 새로운 디테일을 추가하며 원래 디자인보다 더 아름답고 독창적인 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와중에도 늘 밝은 얼굴로 저를 응원해 주었고 소영이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민준 씨와 소영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작업을 도와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정신적으로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준 씨의 차분한 조언과 소영이의 따뜻한 격려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패션쇼에서 저의 의상은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보완하면서도 새롭게 추가된 디자인 요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패션쇼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민준 씨와 소영이는 옆에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민준 씨와 소영이처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리우의 질투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패션쇼는 단순히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저에게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안겨준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패션쇼가 끝난 후 저는 민준 씨와 소영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임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고 패션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한 패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헌복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패션을 창조하며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디자이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옷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패턴과 현대적인 스타일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주말마다 저는 이제 남편이 된 민준 씨와 함께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거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것을 즐깁니다. 우리는 서로의 꿈과 열정을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유년 시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으며 한국의 예술과 디자인이 저의 열정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민준 씨와의 사랑은 저에게 새로운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고 저의 인생에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제시카 밀러 씨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패션을 창조하며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디자이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유년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행복을 찾게 된 그녀가 참 대견한데요. 한국에서의 삶을 응원해주시는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서 긴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25시였습니다.